이번 계속해서 자본거래에 대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입니다. 금전의 대차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출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비대차계약, 국내 외국한 은행의 해외 수입자에 대한 뱅커스 유산스 제공하는 거죠. 국내 수입업자의 해외 은행으로부터의 뱅커스 유산스 수혜는 금전의 대차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금전의 대차는 외국 통화의 대차는 물론 원화의 대차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금전의 대차는 말 그대로 금전만 포함되지 유가, 증권 등 금전 이외의 물품의 대차는 포함되지 않으며 수출 선수금의 수령, 수입 전도금의 지급 등의 신용 공여도 대차 계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채무의 보증 계약이란 채권자와 보증인이 한쪽이 거주자이고 다른 한쪽이 비거주자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쌍방이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전의 대차 계약입니다. 신고의 예외 거래입니다. 금전 대차 계약은 그 외화를 빌리는 계약이죠. 외화를 빌리는 계약은 기본적으로는 신고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차입신고 대상자가 한국은행 총재라든가 그 다음에 외국한 은행자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건 신고의 예외 거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의 금전의 대차 계약에 따른 외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차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공차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건 공적인 경우니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한 차관 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민인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 간에 국내에서 내국 통화 표시 금전의 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거주자 비거주자가 아니라도 내국 통화 표시 금전의 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의 재외공간 근로자, 그 동거 가족 및 해외 체제자 및 해외 유학생이 그 체제함에 필요한 생활비와 학자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비거주자와 금전의 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국제 유가증권 결제기구에 가입한 거주자가 유가증권 거래의 결제와 관련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일종 대출 또는 일일 대출을 받는 경우, 그 다음에 인정된 거래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취득 부동산을 담보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외환 동시 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해서 거주자 외환은행이 CLS은행으로부터 CLS은행이 정한 일정 한도의 원화 지급 포지션, 숏 포지션을 받거나 숏 포지션이라는 것은 매도 포지션이죠. 비거주자에게 일전히 원화 공여, 인트라데이 크레딧 혹은 오버나잇 크레딧을 하는 경우, 크레딧을 1일 정도 주는 거죠. 외환 동시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해서 외국한 업무 취급 기관이 CLS은행 또는 외환 동시결제 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과 복수통화예금 또는 원화예금 거래를 하는 경우를, 이 경우에는 신고 없이 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주자의 외화 자금 차입입니다. 위 신고의 예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 외국한 거래 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주채무 계열 소속 기업체는 주채권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되죠. 다만 건당 3천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을 경유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것이 이제 해외에서 돈을 빌리려고 그래도 전부 금액이 3천만 불이 넘어가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공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하거나 출자 출연한 법인 또는 정무 업무수탁법인, 영리법인, 일반 기업체죠. 일반 기업체는 해외에서 돈을 차입하고자 할 때는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 3천만 불이 넘어가면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을 경유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 3천만 불을 초과하여 그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이 1조 원 이상의 투자 매매업자 증권회사는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는 5천만 불까지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차입할 수 있습니다. 자기자본금 1조 원 이자 증권회사는 삼성증권이라든가 NH농협증권 등 10여 개사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신고입니다. 이 신고 예외 거래에 해당하는 재무을 제기하고는 다음의자 이해의 개인 또는 영리법인, 다음의자 이해의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지정 외국한 거래은행을 경유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립하거나 출자 출연한 법인 또는 정부 업무 수탁법인을 제외하고 일반 개인이나 비영리 법인이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는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을 경유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차입 신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차입시 금전이 대차 계약 신고서 서식입니다. 를 차입 자금의 용도를 명기해서 신고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화를 차입을 했으면 용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외화를 차입한 거주자는 조달한 외화 자금을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에 해설된 거주자 계정에 예치한 후 신고 시 명기한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경상거래대금의 대외지급, 해외 투자를 위해 조달한 자금은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한 은행의 해외 지점, 현지법인 또는 외국 금융기관에 예치 후 지급하거나 비거주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외화 증권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은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한 은행의 해외 지점 또는 현지법인에 예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서 단서 규정에 따라서 외화를 예치하거나 지급한 자는 동 계정의 예치 인출 및 상황을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또한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은 매분기 거주자 계정 또는 외화 예금 계정의 예치 인출 및 상황을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고해야 하며 한국은행 총재의 일 종합해서 다음 분기 첫째 달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신고를 하는 자 중 원화 조달 목적으로 외화자금을 차입한 거주자에 대해서는 환율 변동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도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은행의 장 및 한국은행 총재는 필요시 이 공고 내용을 신고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 돈을 차입을 하는 경우가 이제 정유회사가 있는데, 정유회사 등 외국인 투자 기업의 단기 외화 자금 차입입니다. 이거는 거래 외국은행의 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인데, 정유회사 및 액화, 원유, 액화 천연가스 또는 액화 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액화 천연가스 또는 액화 석유가스의 일람불 방식, 수출자 신용 방식 10% 이상 쓰죠. 사후 송금 방식 수익 대금 결제를 위해서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의 단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 자에게 신고를 해요. 거래 외국환 은행의 자에게 신고를 합니다. LC 방식인 경우에는 LC개설은행, DPDA 방식 그 경우에는 이거는 물건을 받을 때 결제하는 거, 받을 때 결제하고 페이먼트 할 때 결제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수입한 추심은행, 그 다음에 사후 송금 방식의 경우에는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송금은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래 외국환은행의 자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 자에게 신고하는 거죠. 거주자의 단기 외화 자금 차입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 외화 자금을 그 아래의 차입 한도를 안에서 차입하고자 하는 이 한도 내에서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기업이냐면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일반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세관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및 산업자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그 업체의 그 단기 외화자금 차입 한도는 고도 기술 업체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금액, 외화 금액 기준으로서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 증명서상의 투자 금액과 등록되지 않은 주금 납입액을 말합니다. 요 이내, 즉 외국인 투자 금액 이내입니다. 다만 고도 기술 업체 중 외국인 투자 비율이 3분의 1 미만인 기업은 외국인 투자 금액의 75% 이내입니다. 일반 제조기업은 외국인 투자 금액의 50% 이내의 차입 한도에서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자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차입 자금의 예치가 되겠습니다. 외화를 차입한 거주자는 조달한 외화자금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거주자 계정에 예치한 후 신고 시 명기한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거주자의 원화 자금 차입입니다. 요 신고 예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0억 원을 초과하여 10억 원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경유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에 예치된 내국 지급수단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입니다. 한국은행 신고죠. 신고 외의 결의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로부터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하는 경우 및 10억 원을 초과하는 원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세청장의 통보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신고 중 법인이 아닌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을 매월별로 이길 2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채무의 보증 계약입니다. 채무의 보증 계약.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게 있고 신고를 하는 게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신고를 우선 안 해도 되는 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의 보증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와 거주자의 거래에 대하여 거주자가 외국 통화 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거주자의 수출 거래와 관련하여 외국의 수입업자가 외국한 은행으로부터 역외 금융 대출을 받음에 있어 당해 거주자가 그 역외 금융 대출에 대해서 당해 외국한 은행에 외국 통화 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 본점을 둔 시설 대여 회사가 당해 시설 대여 회사 현지 법인에 대한 외국한 은행의 역외 금융 대출에 대해서 본사 출자 금액 범위 내에서 외국 통화 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가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거래를 함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보증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하는 경우, 이 보증하는 경우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금 차입 계약에 관하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보증을 하는 경우, 다만 주채무 계열 소속 상위 30대 계열 기업체의 외화자금 차입 계약에 관하여는 동계열 소속 다른 기업체가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거주자가 사장 지급과 수령에서 규정한 지급을 위한 외화 통화 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기타 자본거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임차 계약을 함에 따라 거주자의 다른 거주자가 외국 통화 표시 보증을 하거나 시설 대여 회사가 외국의 시설 대여 회사, 국내의 실수요자 간에 인정된 시설 대여 계약에 대해서 외국 통화 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입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 발행의 약속음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하고 동매각 대금을 외국한 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는 경우의 약속음 매각과 관련하여 당해 거주자의 계열기업이 외국 통화 표시 대외 보증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고 외국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거주자가 보증 또는 담보를 적용하는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물품의 수입, 수출 또는 용역 거래를 함에 있어서 보증을 하는 경우 필요가 없고, 거주자의 수출, 해외 건설 및 용역 사업 등 외화 획득을 위한 국제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입찰 보증 등을 위해서 비거주자가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이에 가름하는 보증을 함에 있어서 보증 등을 하는 비거주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당해 거주자 또는 기열 관계에 있는 거주자가 보증 또는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의 해외 장내 파생 상품 거래에 필요한 자금의 지급에 가름해서 비거주자가 지급 또는 보증을 함에 있어서 지급 또는 보증을 하는 비거주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당해 거주자 또는 당해 거주자의 계열 기업이 보증 또는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민인 거주자가 국민인 비거주자 간에 다른 거주자를 위하여 내국 통화로 표시되고 지급되는 채무의 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다음에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증권 예탁원을 통해서 내국 통화 표시 증권을 차입되어 담보 제공하는 경우 및 비거주자 간의 증권 예탁원을 통하여 내국 통화 표시 증권을 차입되어 담보 제공하는 경우의 규정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금융회사가 비거주자에게 보증하는 경우, 그다음에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물품 수출 거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비거주자와 보증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신고 대상의 파생상품 거래에 관하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보증하는 경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한 은행의 장에 신고하는 경우죠.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한 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국내에 본점을 둔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가 당해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현지법인에 인정된 업무에 수반되는 현지 차입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외국에 시설되어 회사로부터 인정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재를 임차함에 있어서 당해 현지법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당해 거주자 또는 계열관계에 있는 거주자가 보증하는 경우, 국내에 본점을 둔 시설되어 회사가 당해 시설되어 회사 현지법인이 인정된 업무에 수반되는 현지 차입에 대하여 본사의 출자금액 범위 내 보증을 하는 경우입니다.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장에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주채무 계열 소속 상위 30대 계열 기업체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 외화자금 차입 계약과 관련하여 동계열사 계열 소속 다른 기업체가 보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차입자의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교포 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해서 거주자 또는 당의 여신을 받은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미화 20만 불 이내에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보증을 제공한 자가 대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한 은행의 신고고, 다음은 한국은행 총재의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신고, 위허가 신고 예외 거래, 그 다음에 외국한 은행장에게 신고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거래 또는 비거주자 간의 거래에 관하여 거주자가 채권자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채무의 보증계약에 대한 원화 자금 대출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필요시 동신고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통보 의무가 되겠습니다. 외국한 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1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5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해외 회원권의 매매 내용을 6월 10일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외화를 보유할 수 있는 한도에 대한 질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국내 또는 외국에서 외국환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얼마인지, 법인 또는 개인이 국내 또는 외국에서 외국환 예금 한도액은 또는 외국환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한 자가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국내에서 거주자는 2-3조에 따라 외국 통화, 여행자 수표, 여행자 카드를 소지 목적으로 한도 제한 없이 매입할 수 있으며, 외국환을 예금하는 경우에도 계정에 따른 계정의 예치 및 처분 사유에 해당된다면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거주자가 외국환 거래 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휴대 반출한 외국환을 해외에서 예금하는 경우 별도의 제한이 없고, 국내에서 송금하여 해외에서 예금할 경우 규정에 따라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외화예금 신고 후 국내에서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을 통해 송금한다면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회사의 차입 보증과 관련, 현지법인의 자회사가 차입을 하는데 보증을 할 수 있느냐? 현지법인의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지금융 차입에 대한 보증으로서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거나 기획재정장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50% 미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지 금융이 아닌 비거주자 간의 거래에 대한 거주자의 보증으로서 한국은행 총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시 이에 대한 외국한 은행 보증 시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외화대금을 대출받을 시 채권자인 A은행에 B은행이 보증을 제공하면서 거주자 C가 담보 보증을 B은행에 제공하는 경우 하는 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신고 대상인지 여부죠. 한국수출입은행이 외국한 거래 규정에 의거 비거주자에게 대출하는 경우는 신고 외의 거래이기 때문에 다른 외국한 은행이 보증하는 것도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 금액을 담보로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만약 국내 은행의 정기예금 또는 보통 예금 통장에 일정 금액을 예치한 후 외국의 동일은행 해외 지점의 상기 예금 금액을 담보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고 이에 대한 대출 금액을 갚지 못할 경우 국내 예금 금액을 제공한다는 계약을 한 후 외국에서 대출 금액을 갚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 이 금액을 갚지 않았는데 국내 은행이 상기 국내 예금을 해지한 후 돈 금액을 송금하였다면 저와 은행은 현행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개인이 외화 차익과 그에 따른 담보를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한 거래 규정에 따라 각각 금전대차 계약 신고 및 담보 제공 신고를 한국은행에 해야 됩니다. 이때 담보로 제공된 예금 금액은 대출이 상환되기 전에는 인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